안녕하세요. 빠른 투자연구소 빠투소 이우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라 제목을 추천주로 달았습니다.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랑 한국 증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가 미국 증시고 밑에가 한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를 먼저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0월 1일부터 11월 한 20일까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기간이에요. 부채 한도 협상이 한 번에 타결되지가 않죠.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한 번씩 튕기죠. 협상을 할 때. 그때 협상이 결렬될 때마다 디폴트 이슈가 나올 수가 있고, 디폴트 이슈가 나오면은 주식이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은 주식을 강력 매수해야 됩니다. 주식을 사야 돼요. 강하게 많이 사셔야 됩니다. 왜 많이 사야 되냐? 미국의 FOMC 일정을 보면은 9월 21일에 있고 11월 2일에 있고 12월 14일에 있는데 12월 2일쯤부터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죠.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채권으로 가 있던 투자금들이 주가로 돌아옵니다. 주가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식이 상승을 합니다. 주가가. 그게 언제부터 상승을 하느냐? 12월 1일부터 상승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특히 요 근래에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나 박스권을 형성하고 주가가 많이 빠지는 이유는 미국 제조지수가 피크를 찍고 아주 고점에서 이제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죠. 뭐 그 외에 다른 뭐 대주주 과세 요건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연말쯤 되면은 이제 다시 미국 제조업 지수가 반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12월 1일부터 반등이 나와서 내년 초 2022년 초까지는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식이 떨어지면은 사야 된다. 이게 오늘 방송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자, 한국 증시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대주주 과세 요건이 있죠. 대주주 과세 요건이 있고, 지금 미국 제조업 지수가 완전히 고점을 찍고, 이제, 차트가 꺾이는 차트죠. 하락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현재 4월부터 제가 볼 때 11월 15일까지 박스권을 형성하고, 또 10월 달부터는 9월, 10월, 11월 굉장히 안 좋은 증시가 나옵니다. 하락장이 나와요. 하락이나 조정 박스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뭘 하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순환매이기 때문에 순환매장이라는 거는 내가 종목을 10종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오늘 한 종목 오르고 9종목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돌다 보면은 몇 개월 동안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다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10월까지, 오늘이 8월 14일이죠. 10월까지 가능한 현금화한다. 어떻게 현금화하느냐? 내가 보유한 종목 중에 마이너스 10% 이상 되지 않은 종목은, 아직 마이너스 10%밖에 까지지 않은 종목은 과감하게 파셔갖고 돈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돈으로. 무조건 10월 1일까지 돈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10월 1일서부터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뉴스를 굉장히 눈여겨보시고, 디폴트 이슈가 나오나 보고, 주가가 떨어지나 보고, 주가가 떨어지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여러분들의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입니다. 10월까지 가능한 현금화한다. 10월 11일 안에 디폴트 이슈 나오면 강력 매수, 연말에서 내년 초 좋은 상승장 예상. 일반론은 이렇고 이제 주식 가격이란 주식 가치, 주가 조정, 기간 조정, 이렇게 주식 가격이 결정되는 세 가지 위에는 주식 가치, 그러니까 호재가 앞으로, 지금 8월 14일이죠. 8월 14일인데 9월, 10월, 11월, 12월 연말까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의 호재가 뭐가 남아있는가. 그리고 주가 조정, 기간 조정을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조정돼서 뭔가 호재가,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있어서, 카카오뱅크처럼 강력한 호재가 있어서 카카오뱅크 주식이 주가가 계속 올라갔다가
계속 올라갔다가 꺾이죠. 언젠가 꺾이죠. 꺾여가지고 하락을 하죠. 그 하락하는 게 주가 조정이죠. 그리고 그 하락하는 그 기간이 기간 조정입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는 가격과 그 기간과 만나는 점, 거기가 조정이 다 끝난 거죠. 주가 조정도 끝나고 기간 조정도 끝나고, 주가 조정도 끝나고 기간 조정도 끝나면은 다시 상승을 하죠. 예. 저는 지금 서울식품이 약간 그런 주가 조정, 기간 조정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초록뱀 미디어하고 하여튼간에 주식 가격이랑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걸 예로 몇 종목을 들어보자면은 한국 증시는 대주주 과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대한방직, IS동서, 동일산업 이런 종목들은 연말까지는 특정한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상승이 어렵습니다. 예, 상승이 어려운데 또 그쪽들은 워낙 강성주주들이기 때문에 동학개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하락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종목들은. 그러면은 요새 양대 지수를 이끌고 있는 주도주인 네이버나 뭐 카카오를 예를 들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로서 호재가 끝난 듯이 보이지만 카카오뱅크는 12월 말에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 이쯤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고 있는데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어요. 카카오가 미국 나스닥 시장의 상장을. 물론 그러한 뉴스가 언제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카카오는 뭐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홀딩을 하셔가지고 갖고 계시면은 12월 1일부터 내년 초까지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순환매로서 여러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 미만의 손해를 본 종목들은 과감히 팔고 막 20% 30% 빠진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을 팔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예. 그 주린이 분들은 그런 종목들을 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그런 거를 어떻게 팔아서 또 다른 종목을 갈아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무조건 내년 1월까지 존버해야 합니다. 예, 무조건 내년 1월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존버하셔야 돼요. 존버하면서 주식을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증시는 뭐 요새 장이 어렵다 이러는데 증시는 어렵지는 않아요. 증시는 뭐 이런 거 뭐 30분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 어디를 봐야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참 증시도 그래요. 좋아하는 종목도 사람들마다 다 취향이 틀리고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하여튼간에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 틀리고 보는 눈이 다 틀리고 보는 곳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시가 어렵다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서 어려운 겁니다. 증시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거죠. 저도 사실 아직까지는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어지럽기 때문에 추천주는 과감하게 뭐 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몇 개 있지만 과감하게 안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이 좀 다시 고요해지고 깨끗해졌을 때 그 깨끗한 마음에 비추어지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다시 추천드리고요. 오늘 향후 증시 전망 꼭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은 손실을 만회하시기 바랍니다.